5대가 조립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레버 블럭하고 유아보스, 닛불. 지금 테프론도 감아야 되고 스티커도 붙여야 되고 조립 준비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링크, 상부 링크, 하부 링크 핀을 지금 제작을 하는데, 와 제가 이거 지금 만드는데 거의 80개 되거든요. 지금 거의 80개 돼요, 수량으로. 이거를 절단해서 선반으로 다 그 미리수에 맞춰 깎고 피, 홈, 지리 작업도 하고 하는데 거의 하루 반나절 걸렸어요, 이게 지금. 왜냐면 15대 본을 갖다가 어떤 사이즈가 나갈지 모르니까 이거를 여유분을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때그때 조금씩 만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만들 때 한꺼번에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다 키홈 구멍까지 다 냈죠. 이건 20mm, 이건 25mm, 이건 28mm. 이러다 보니까 이것만 하루 반나절 걸렸어요, 지금. 일단은 키는 다 만들었고, 일단 조립 작업 들어가야 돼요. 요거 5대 조립 끝나고 나면 600C 또 한 대 조립 테스트 들어가고 해서 월요일날 요거 600T 4대 하고 600C 한 대 하고, 어제도 지금 한 대가 나갔거든요. 완제품, 신제품은 아니고 중고가 나간 건데, 일단 월요일날 4대 4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시간이, 이거 토요일날 주말인데 지금 7시 19분, 밤 7시 19분이 지금 이렇게 등을 켜놓고 밤에 껌껌한데 야간에 지금 등을 켜놓고, 오늘 주말인데도 야간 작업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내일도 작업해야 돼요, 내일도. 내일 일요일인데 내일도 작업하고, 월요일 날도 오전에는 마무리 작업하고 포장 작업까지, 지금 밴딩을 다 치고 랩까지 다 감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홈을 발송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지금 나체로는 안 받아줘요, 사실은. 지게차가 마땅히 뜰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체를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밴딩을 다 치고 지게바를 꽂을 수 있게끔 파레트 작업을 해야 돼요. 파레트 다 만들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늦어도 오후에는 발송을 해야 화요일날 도착하니까 지금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휴일인데도 쉬지 못하고 내일까지도 하고 월요일날 오전까지도 작업을 해야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요거 조립 작업을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레버 블록을 이제 장착을 할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레버 블록이 보시면은 사이즈가 2분의 1짜리예요. 2분의 1하고 8분의 3하고는 성능적인 비교가 많이 차이 나고요. 무게로 봐도 3배 차이고 금액도 거의 3배 차이예요. 이게 그만큼 3배 정도 더 비싸요. 이게 왜 그래도 이걸 쓰냐? 이걸 쓰는 이유는 레버가 이쪽에 있는데 이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밸브가 들어가요. 밸브가 일자로 이렇게 밸브가 들어가는데 그 밸브가 그걸 스풀이라고 불러요. 스풀이라고 부르는데 그 스풀이 길면은 미세 조정이 되고 스풀이 짧으면 미세 조정이 안 돼요. 미세 조정이라는 거는 내가 레버를 살짝 조금만 제꼈을 때 제낀 것만큼 미세하게 유량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레버 블록이 크고 작은 거의 차이는, 크면은 압력을 더 많이 견딜 수 있고 작으면 그만큼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장비에 사용하는 거는 무조건 2분의 1을 쓰고요. 그리고 장비에 쓰지 않더라도 모터가 5마력급 되면 무조건 2분의 1을 씁니다. 그래야 내구성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8분의 3하고 2분의 1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내구성 자체도. 그래서 금액이 좀 나가더라도 저희는 신경 쓰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사이즈를 쓴다는 얘기죠. 요거를 일단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무게가 좀 만만치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쇳덩어리라, 철이라 이게. 근데 레버 블록이 제품이 종류가 이제 여러 회사 께 나와요. 지금 이태리 제품 오고, 그리고 대만제, 그리고 중국산, 이 3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대만제예요. 대만제는 대만의 공구나 이런 거 관련된, 또 유압이나 이런 레버 블록 같은 관련된 것들로 따지면은 그 기술력이 사실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중국산은 이제 기술력이 뒤질 수도 있겠지만은 기술력보단 제 생각에는 재료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산이 아무래도 성능이 좀 떨어지는데 대만제는 우리나라 국산 한국 제품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질이 괜찮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태리 제품이 가장 그 성능적인 건 좋고 재료가 좋은데, 문제는 금액이 좀 부담 간다는 거지. 금액이 원래 좋은 거는 좋은 것만큼 그만큼 비싼 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금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단은 대만제를 쓰는데, 대만제도 고장률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고장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 쓰시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일이 볼트너트를 채우지는 않고 스크류 볼트를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크류 볼트만 사용해도 고정해서 쓰시는 데는 이렇게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스크류 볼트를 일단 사용하고요. 어우, 무거워가지고 은근히. 자, 지금 2대 레버 블럭 장착했고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3대도 장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플 테프론 감고 체결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수를 이제 배열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 캡들이, 여기 가운데 쪽은 니플이 AP 포트가 꽂혀야 되고, 그리고 여기 옆에 마감 볼트가 일로 이동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4개의 빨간색 캡을 다 빼야 돼요. 대만 제품들은 이렇게 해서 그 수입이 돼요. 이거를 다 빼서 싹 버려야 돼, 이거. 스패너로 풀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전동 드릴로 얼렁 빨리. 오늘 한국 사람들 빨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빨리 때문에 성공한 나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느린 것보다 빠른 게 좋으니까. 빨리. 스패너로 풀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빨리. 얼렁. 스패너로 푸는 거 10배는 빠른 것 같네. 벌써 다 뺐네. 자, 그리고 오른쪽이 T라인이에요. T. 탱크의 약자 T라인. 그래서 이거를 빼서 전면에 뺀 거 4개 중에 오른쪽이 거기 T라인이거든요. 거길 막아주고, 대신에 우측도 T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니플을 조립을 해야 돼요. 자, 여기도 이게 나올 때 굉장히 꽉 조여져 있어요. 그래갖고 젖먹던 힘을 다하고 풀러야 돼요. 이게 일반인들은 이게 레버 블럭 사이즈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어요. 왜? 모르니까 당연히 없죠. 근데 이게 레버 블럭 사이즈가 사실 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육각렌치가 짧잖아요. 짧은 거 갖다가 마지막에 힘을 써서 조이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스파너를 이용해갖고 이쪽 동그란 부분을 걸쳐가지고 여길 잡으면 더 힘을 쓰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릴 때도 마찬가지. 이게 잘 안 풀려. 이거 잡아갖고 절대 안 풀려요. 딱 스패너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툭 한 방에 풀르고 조여주고 다시 마무리. 자, 마무리도 터프하게. 지가 않아. 얘는 사이즈가 틀려요, 또. P라인은 사이즈가 좀 작아요. 보통 대부분의 유압이 레버 블록도 그렇고, 유압 펌프도 그렇고, P라인하고 T라인하고는 사이즈가, 니플 사이즈가 좀 틀려요. P라인은 압력이 발생하는 라인이고, T라인은 드레인이에요. 다시 오일이 들어가는 구멍. 압력이 발생하는 구멍은 T라인보다 항상 한 치수 밑에를 써요. 대부분이. 여기 같은 경우만 해도 P라인은 2분의 1이고 T라인은 4분의 3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한 치수 아래예요. T라인은 P라인보다. 그것도 알아두시면은 조금 니플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대를 보여드렸고, 나머지 3대는 제가 이제 작업을 완료하고, 그리고 그 다음 공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레버 블럭 니플 위치는 다 바꿨고요. 이제 니플 테프론을 감아야 돼요. 이게 지금 테프론이 5대 분이, 이게 다는 아니에요. 지금 실린더 쪽은 이미 테프론 감아서 꽂아놨고요. 지금 5대 분이니까 10개 꽂아놨고, 지금 추가로 T라인, 그리고 T라인, 그리고 AP라인, 그리고 카플링 연결된 부위, 그렇게 지금 프론을 감아야 돼요. 이 600T 모델은 유니트가 일체형으로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니트가 일체형으로 내장되어 있는 600C 제품에 비하면은 니플 들어가는 양이 절반도 안 돼요. 600C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니플의 2.5배가 더 많아요. 지금 2.5배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600C에 비하면 600T 제품 같은 경우는 니플 들어가는 양이 그냥 껌이에요. 껌. 그냥 거저 먹기. 그 정도로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날이 추워서 그런가 오늘은 테프론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질겨야 되는데 쉽게 끊어지는 감이 좀 느껴져가지고. 지금 이 니플들은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할 때는 PT야마라고 불러요. PT야마. 야마라는 거는 일본 말이긴 한데, 야, 그렇다고 PT 나사산이라고 불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부르니까 좀 이상하네. 보통 아직까지는 99.9%가 솔직히 뭐 일본 사람이냐고 뭐 댓글 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어요. 일단은 예전에 몇 수십 년 전서부터 이렇게 불려진 용어니까 지금도 어느 곳이나 다 그렇게 불러요. 뭐 일본 사람이냐 물어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피티야마라고 부릅니다. 피티야마는 무슨 뜻이냐? 이 나사산이 초입에 스타트 시작되는 부위하고 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부위하고 외경 사이즈가 틀려져요. 맨 처음에 부분은 외경 사이즈가 작아요. 작은데 안으로 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 더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강제적으로 꽉 조여지게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PT라고 그래요. PT.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구조로가 안 돼 있으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니뿔을 갖다가 이렇게 쭉 계속 감아서 이렇게 집어넣어도 그런 구조로 안 돼 있으면은 힘을 안 받아요. 그럼 어떤 결론이 생기냐면 끝까지 다 들어갔는데도 오일이 셀 수가 있어요.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초입은 작고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외경이 커져갖고 꽉 찡기게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파이프 머신 같은 거로 이제 그 파이프 같은 건 이제 나사산을 가공을 하잖아요. 가공하면 그 파이프 머신도 마찬가지예요. PT 산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과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사산 외경이 좀 커지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 파이프 배관 같은 경우도 그런 원리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밀착이 잘 되기 때문에 오일이라든가 이제 뭐 물 같은 게 잘 새지 않게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볼트 생각할 때 볼트 같은 경우는 처음과 끝이 나사산 외경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유압 니뿔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똑같이 안 돼 있어요. 누유를 방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학이죠, 그게. 예. 자, 제가 이렇게 뭐 단순하게 이거 뭐 테프론 감는 거 이거 단순 작업인데 이 단순 작업을 계속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다 감고 나서 그 다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니뿔에 테프론 다 감아서 이렇게 레버 블럭에 지금 P라인, 그리고 AB 중에서 A, 그리고 T라인 이렇게 3개 일단 꽂았고요. 나머지는 안 꽂는 이유가 여기 미리 꽂아 놓으면은 조일 때 걸리적거려요. 공구에 간섭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조이지 않는 상태라 이렇게 꽂아만 놨고요. 그리고 이제 실린더 그 AB 부분에 걸어만 놨고요. 레버 블럭의 레버도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붙들어 매만 놨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여기다 아예 장착해서 꽂아갖고 출고를 하게 되면은 운송 과정에서 다른 짐하고 부딪혀가지고 먼저 여기 수풀 자체까지 한번 데미지를 입어갖고 부러진 적이 한번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유동성 있게 움직이게 케이블 타이로 해서 보내고, 받으시면은 이제 여기다 꽂아갖고 이렇게 수평으로 꽂아갖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플링, 유압 카플링, 퀵 카플링 이렇게 그냥 걸어만 놨습니다. 이렇게 2분의 1짜리로 요거 이제 조일 거예요. 그리고 링크 상부 탑링크 핀, 그리고 하브링크 핀, 이거는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통화를 해서 몇 미리가 체결되는지 확인하고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저희가 맞춰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면에 주의 손조심, 기둥면에 주의사항. 주의사항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총 18가지, 그리고 무상 AS 제외 대상. 근데 이거는 600T 제품은 일체형이 아니라 유니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 해당 사항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전기 배선 연결하는 거, 굵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장작이 공이 있는 것 같은 경우 어떻게 뽀개야 되는지 뭐 그런 기본적인 것은 들어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 광폭날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날 부분에는 출고될 때 마스킹 종이 테이프를 붙여서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날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싹 스치면 그냥 비거든요. 그 정도까지 날을 세워서 나가기 때문에 요거 이제 저희가 일단 돌려만 놓은 거고, 종이 마스킹 테이프로 날 부분은 이제 붙일 겁니다. 지금 거의 9시가 다 됐어요. 밤 9시.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 주말에 밤 9시까지 오늘은 야간 작업 여기까지만 끝내고요. 내일 일요일 날 맞아 이제 조립을 완전히 끝내고, 그리고 월요일 날 포장 작업하고 월요일 날 오후에 이제 발송을 하겠습니다. 개 피곤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끝내고 이제 닦고 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네, 오늘은 휴일 아침, 일요일 휴일 아침. 지금 몸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컨디션이, 내일 다 출고가 돼야 되는 거라.
레바블럭은 어떠한 종류든 유량이 꼭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돼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지금 어떤 분은 전화 오셔서 아니 먼저는 잘 썼는데 또 쓰려고 하니까 작동이 안 되더라. 그게 왜 그러냐면 P와 T가 바뀌어서 그래요. 호수가 이쪽 P 라인으로 유압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쪽으로 유압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작동이 안 되죠. 밸브 수풀 자체는 구조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가고 한쪽 방향으로 나오게끔만 돼 있어요. 우리가 일반 물 밸브처럼 뭐 거꾸로 껴도 막 물이 통과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라인이 꼭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트랙터에 카플링 연결하실 때 호수 바뀌지 않게 스프레이를 갖다가 이제 뿌려 놓으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절대 라인이 바뀌면 안 돼요. 꼭 P라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일이. 그리고 이 안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나오는 유량은 꼭 T라인에서 다시 트랙터로 들어가면 그 트랙터에서는 탱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유압 작동용 탱크로 구조가. 그거는 꼭 맞추셔야 돼요. 그건 어떤 레버블럭이든 꼭 레버블럭뿐만 아니라 그 전자식 소일 방식 블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보시면 모르시겠으면 레버블럭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P라고 써 있어요. 영어 알파벳 이니셜. 그리고 여긴 T라고 적혀 있고 그걸 보시면 돼요. 다 써 있어요. 그게 일반 블럭 같은 경우는 펀치로 영어 이니셜로 거기다 찍어놔요. P, T 이런 식으로 A, B. A, B는 이 실린더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PT는 유압 펌프 그리고 T는 탱크. 이렇게 해서 P와 T A, B 이 두 개는 실린더, 이거는 펌프, 이거는 탱크 쪽으로 가는 라인이고요. 그리고 얘네도 조여서 키가 안 되네. 자, 제가 한 대 조립하는 것만 하나 걸고, 이 레버블럭은 이건 정상적으로 PET로 왔을 때 유량이 통과할 때 이 레버를 내가 이렇게 내렸을 때 얘가 같이 내려오면 헷갈리지가 않잖아요. 내릴 때 같이 내려오게 하려면 호수를 밑에 방향에 있는 실린더 호수를 위에 니플에 끼워주시면 돼요. 거꾸로 밑에 걸 위로 위에 건 밑으로 밑에 거 니플로 바꾸게 되면 동작이 바뀌어요. 내리면 얘가 올라가요. 거꾸로. 그리고 이 호수는 이게 딱 보시면은 자 하나 호수 쪽에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니플 방향이 있고 호수를 내가 약간 좀 틀어서 변형을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이게 얘를 돌리면 호수가 돌아가요. 이렇게 옆으로. 그거 이렇게 좀 약간의 많은 양은 아니지만 호수 방향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4번 타입 니플이라 해가지고 니플 쪽이 퉁머리가 볼록 튀어나온 건 4번 타입이고 접시 모양 원폭 들어간 거는 5번 타입이에요. 5번 타입은 주로 중장비들이 많이 써요. 산업용은 4번 타입을 많이 쓰고 중장비들은 5번 타입을 많이 씁니다. 니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4번, 5번만 있는 게 아니라 3번, 6번 뭐 엄청 많아요. 다 그 원리가 형식이 다 틀려요. 유압은 기본은 간단해요. 기본은 간단한데 이제 심도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굉장히 복잡한 게 유압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호수가 1600짜리 하고 지금 요거는 이제 저기 트랙터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지금 1700짜리 얘는 T라인에 연결하고 1600은 P라인. 자, 그리고 이 끝에는 이제 카플링이 들어있거든요. 카플링도 조여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그냥 임팩을 쓸 수 있는 구조라. 이 반대쪽에 보면은 카플링을 꽂을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딱 꽂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케이블 타이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조립이 지금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이제 라벨만 붙이면 돼요. 도끼날 끼고. 일단 도끼날 끼는 거 보여드리고, 도끼날은 끼는 요령은 오른손으로 날 밑을 받치시고요, 왼손으로 너트 부분을 잡고 처음에 그 나사 산을 하나만 잘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손 놓을 때는 위에 왼쪽 손을 잡아서 버팅겨 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나사산 하나만 잘 맞추면은 이렇게 잘 돌게 돼 있어요. 이걸 안 맞는 걸 어거지로 무겁다고 제대로 안 맞은 상태에서 망치 같은 거로 강제로 때려 집어넣게 되면
크게 실수하는 일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실린더 나사사는 줄로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이 너트는 못 갈잖아요. 그렇다고 모양이 선반에 물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끼날? 못 써요. 여기를 잘라갖고 너트를 다시 떼우든지 해야 돼요. 일이 커요.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설치하는 거에 관련된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랙터에다가 링크를 먼저 하부링크와 상부링크를 먼저 거세요. 거시고 모든 트랙터에 보면은 레버가 그러니까 저마력은 유압 레버가 이제 2개가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저마력이 아닌 것들은 이제 보통 3개거든요. 그럼 3개의 그 유압 레버 중에서 스톱 레버라고 있어요. 이게 3개가 있으면 항상 가해 쪽에 있을 거예요. 이쪽이나 이쪽에. 그러면 그 스톱 레버는 뭐냐면 레버를 이렇게 쭉 제꼈다 손으로 싹 놨을 때 다시 중립으로 오질 않고 밀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스톱 레버거든요. 그러면 그 스톱 레버를 사용을 하시고 그 스톱 레버 카플링에다가 밖에서 이 유압도끼 카플링을 2개를 꽂으세요. 꽂으신 다음에 트랙터 시동을 거시고 그리고 만약에 한 분이 더 계신다 그러면 밖에서 이 레버를 유압도끼 레버를 꽂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누르고 계셔 보세요.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그 실내에서 이제 카플링 다 연결하고 한 분이 실내에서 스톱 레버를 딱 밀었을 때 얘가 작동을 하면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은 실내에서 만약에 밀었을 때 작동이 안 됐을 때 다시 당기면은 작동이 돼요.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헷갈리지 않게 본인만의 생각으로 난 항상 밀 때 작동이 되게 할 거야. 그러면은 밀었을 때 작동이 되게 해놓고 카플링에다가 한쪽에다 스프레이를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뿌려놓으세요. 카플링 암수에다 다. 그러면은 다음에 할 때는 스프레이 뿌려놓은 것끼리 쨍 연결하고 뿌리지 않은 것끼리 연결하고 그리고 실내에서 내가 미는 방향 해놨다. 그럼 항상 스톱 레버를 딱 밀고선 밖에서 그냥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간단해요.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만약에 A, B를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바꿨는데 바꾼 상태 왜 작동 안 되지? 그러시면 안 되고 스톱 레버를 밀었을 때 작동이 안 되면 당기면 작동이 돼요. 반대쪽으로 당기면은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제 웬만하면 처음 설치할 때 왜 한 분이 밖에서 누르고 계시면 좋냐 그러면 유압 자체가 P라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T라인으로 먼저 들어가는 걸 모르고 이거 왜 안 되지? 막 그렇게 시간을 지속하면서 계속 여기다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레버 블럭이 올 리가 없어요. 사실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압력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압력이라는 게 우리가 뭐 에어 컴프레셔의 압력이 뭐 10kg, 11kg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유압은. 그의 15배, 18배까지의 큰 어마어마하게 큰 압력이에요. 근데 그 큰 압력을 갖다가 밸브에다가 거꾸로 갖다 자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집어넣고 있어서 좋을 건 없거든요. 트랙터에도 무리가 가요. 왜냐하면 이게 스프리 열려갖고 오일이 순환이 되면 괜찮은데 안 열리게 되면은 여기서 계속 압력이 생겨요. 그걸 배압이라 그래요. 유압에서는 배압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압이 걸리면은 자 트랙터에는 펌프도 망가질 수 있어요. 유압 펌프. 그리고 트랙터에 있는 유압 펌프뿐만 아니라 압이 여기서 오는 그 라인 전체가 다 같이 배압이 걸려버려요. 그러면은 그 계통 라인은 다 쉽게 유압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꼭 이것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트랙터도 망가져요.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유압 호스를 바꾼 상태에서 오래 놔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 기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링크 걸고 호스 2개 스톱 레버 쪽에다 카플링 연결하고 레버 한쪽으로 딱 제끼고 작동해봐서 되면 그냥 그대로 스프레이 찍어갖고 다음에 그대로 연결 쓰시면 되고 안 되면 레버 반대로 제끼면 돼요. 그 혼자 해도 그 시간 한 30초, 40초면 다 돼요. 레버 제껴놓고 얼른 잠깐 내려와서 눌러보고 작동 안 되면 얼른 올라가서 레버 반대로 하고 누르는 시간. 그 3, 40초밖에 안 걸려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여기 압력이 들어가서 그 정도로 망가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막 몇 분, 막 10분 막 이렇게 모른다고 뭐 원인 찾는다고 여기 계속 배압이 걸려있는데 한 10분만 이렇게 놔두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뭐 로다를 갖다가 진짜 더 이상 들 수 없는 물량을 갖다가 로다에다가 그 실으고서 로다를 갖다 밸브로 드는 방향 쪽으로 계속 제꼈다고 생각해보세요. 10분 동안. 트랙터 망가집니다. 그거. 유압 펌프고 뭐 다 나가요. 잘못하면. 셀 다 터져버려요. 그거. 그거랑 같은 원리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간단해요. 자, 링크 먼저 걸어서 트랙터하고 연결하고 그리고 카플링 2개 스톱 레버 쪽 카플링에다 연결하고 그리고 스톱 레버를 위든 아래든 한쪽에 딱 제껴놓고 이거 사용해 보시고 안 되면 반대쪽으로 얼른 다시 제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호수는 다음에 똑같은 방향에 꽂을 수 있게끔 어떠한 표식을 해 놓으시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게 쓰실 수 있고 호수가 바뀌어서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영상 찍지 않고 그냥 조립하고 그리고 이제 포장 작업을 해야 돼요. 팔레트 포장 작업.
그 영상을 또 제가 촬영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계가 총 4대가 출고가 됐는데 한 분께서 십자 광폭날을 따로 옵션으로 주문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아답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 하셨어요. 이건 뭐 어떤 역할이냐면 도끼날을 빼고요, 이걸 끼게 되면은 부싱 같은 거 빼고 박을 때, 베어링 착할 때, 그리고 이제 베어링 박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게 되면은 도끼날을 빼게 되면 로드 끄트머리가 나사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나사산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산을 보호하면서 그 강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 너트를 도끼날 대신 끼워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는 거죠. 요거 끄트머리 요거는 CBT로 이제 용접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소재를 강철을 써요. CBT 45C 뺑 돌려 용접을 해주고, 이걸 밑에서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도 다 누를 수 있어요. 철판 휜 거 필 때도 쓰고, 부싱도 빼고, 베어링도 빼고,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접을 해서 용접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용접이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효율성이 상당히 좋아요, 진짜로. 그리고 이게 지금 트랙터 유압도끼가, 유압도끼라고 말은 그렇게 해서 나가지만은 사실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요. 활용도가. 자, 이쪽은 이제 너트예요, 너트. 요거 이렇게 끼는 거예요. 도끼날을 빼고 얘를 대신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끼워지겠죠? 이게 밑으로 내려가게. 그러면 이제 뭐든 다 눌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어링이나 부싱은 원래 또 거기에 맞는 아답터가 또 있어야 돼요. 사이즈가. 그 베어링이나 부싱 사이즈에 맞는 거. 그걸 대고선 이제 눌러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철판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제 휜 것들 필 때, 그때도 이걸 직접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린더 로드의 나사산이 안 망가지겠죠. 이게 다 카바가 돼 있으니까. 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있고 없고 차이에 벌써 유압도끼라는 그 개념 외에 다른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거 하나가 있음으로써. 이제 이거하고 지금 광폭 십자날, 요것도 지금 같이 나갈 거예요. 이거는 폭이 40cm짜리. 원래 가정용으로는 판매를 안 해요. 판매를 안 하는데, 지금 이게 트랙터 연결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를 합니다. 요 바로 전 가져가신 분도 직접 오셔서 이걸 보시고 그분도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트랙터용 그 유압도끼에는 요게 지금 2번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고도 없어요. 이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시간은 없고 만들 것 많고 큰일 났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발송할 것들을 이제 다시 재정리해가지고 발송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기계가 총 4대가 지금 발송이 되거든요. 트랙터용 기계가 3대, 그리고 일체형으로 이렇게 모터까지 다 내장돼서 일체형으로 전기를 쓸 수 있는 방식 1대 해갖고, 요거는 영주로 내려갈 거예요. 경상도 영주로 내려가고, 그리고 요거는 상주로 내려가고, 요거는 김제 거는 십자날 옵션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일자 광폭날은 요 박스 속에 들어있고요. 요거는 십자날 옵션으로 같이 나가고, 일단 3대를, 여기 4대를 못 실기 때문에 일단 3대를 먼저 공동화물로 발송하고 와서 다시 또 한 대를 또 싣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나주로 가요. 나주로 가는데, 여기 나주에 계신 분이 장비를 굉장히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셔갖고 자가 정비를 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기계는 십자날 옵션이 나가는데 광폭 십자날이 나가요. 폭이 40cm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베어링 같은 거 빼고 이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아답터를 지금 제작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네, 아까 영상에 나온 그겁니다. 도색을 했고요. 네, 아답터가 이제 같이 나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갈 게 또 있어요. 나주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철판 접을 때 철판을 샤링할 수 있는 빠따를 길이 50cm, 500mm 끊어서 그게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직 작업이 안 돼서 자르고 나면은 같이 포함해서 놓아가지고 발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4대 다 못 실으니까 일단 그 작업도 끝내야 돼서 얘는 지금 빼놨고요. 그리고 3대. 자, 이제 발송하러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3대 발송했고요. 지금 1대 맞아 나가는데, 얘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철판을 접을 때 사용하는 금형 틀이 같이 나가요.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있는 요 일자 광폭날 이 날로 접을 수 있어요. 이게 45C의 반열 처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도 여기 V 홈에다가 철판을 이렇게 대고 라인 맞춰 누르면은 철판이 접혀요. 원하는 각도로 90도 범위 내에서 뭐 100도까지는 사실 나와요. 원래 이게 이 날을 쓰면 안 되고 절곡기 날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 금형 틀이 6T까지도 접을 수 있는 칸이 있어요. 6T까지도 절곡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자잘그란 거 조그만 것들 잠깐 접어서 쓰고 막 그냥 만들고 할 때 굉장히 용이해요. 제가 예전에 절곡기가 없을 때 저는 이걸로 계속 썼거든요. 지금도 이 기계가 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두 개 조그만 거 접을 때는 절곡기를 안 쓰고 이걸 이용해서 유압기계로 접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날 세팅하려면 그 큰 날을 돌려야 되니까, 방향을 맞춰야 되니까 그 시간 아끼느라고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는 절곡 금형 틀어고 광폭 십자날, 그리고 이제 베어링 같은 거 뺄 때 쓸 수 있는 아답터,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출고가 됩니다. 요거는 전라도 나주로 갈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트랙터 전용 유압도끼를 제작해서 출고까지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게 앞으로도 다 만들어야 될 자재들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앞으로도 이거 다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용접하기가 힘들어서 회전 턴테이블을 먼저 이제 제작 들어갈 거고요. 그 영상 이제 제작 과정도 보여드릴 거고, 그걸 다 제작 끝나고 나면 이제 사람이 힘들게 기계를 뒤집지 않고 기계를 이용해서 뒤집어서 용접을 할 수 있는 거를 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에 대한 것들을 제작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의 부속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전자식 솔레노이드예요. 전자식 솔레노이드인데 지금 3블럭짜리 반솔하고 원블럭 완솔 3개 해서 4개로 좀 구성되어 있고요. 요게 2세트입니다. 2세트인데 하나는 트랙터 전면 버켓 쪽으로 가서 이제 지게발이 자동 지게발도 되면서 링크를 유압으로 채우게끔 만드는 용도로 지금 3포터. 그리고 요거는 회전 턴테이블을 만들 때 들어갈 겁니다. 마스터 상하, 그리고 회전, 그리고 집게, 이렇게 3포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세트를 했는데, 트랙터용은 DC 전기니까 솔레노이드가 DC 12V용이고요. 그리고 회전 턴테이블은 220V 유니트를 돌릴 거라 220V용이고요. 2세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이제 좀 기대하실 만한 그런 영상이 나올 겁니다. 오늘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맥가베TV였습니다.